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둔 테이큰.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아버지가 혈혈단신 범죄 조직을 쓸어버리고 딸을 구출하는 내용이죠. 애틋한 부성의 전직 특수요원이라는 설정이 더해져 사람들에게 통쾌한 복수극을 선사했죠.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들의 복수를 위해 부패 경찰과 공무원 그리고 범죄자까지 모두 소탕한 후 손주들까지 구출해낸 이야기. 그리고 범인의 사형 집행을 반대한 그녀의 진짜 이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버전 현실판 테이큰 사건.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2년) 영국. 그녀는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전화 속 목소리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스티븐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가 죽었어요, 마가렛. 눈앞으로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까요? 기가 막히는 상황에 그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렛 데이비스, 사회복지사 출신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망한 스티븐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한 통화를 했던 아들의 죽음. 천성이 착하고 사랑스러웠던 큰 아들의 사고 소식은 순식간에 그녀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죠. 당시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넋이 나간 채로 한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옥을 맛본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죠. 그녀는 곧장 아들이 사고를 당한 필리핀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스티븐 데이비스. 그는 마가렛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자 32살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 자리를 대신해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살뜰하게 챙기던 듬직한 아들이었죠.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똑똑했던 그는 21살 때부터 홍콩 IT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으로 휴가 가는 것을 즐겼는데 그곳에서 에블린이라는 젊은 무용수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예 필리핀의 IT 회사를 설립한 스티븐은 날로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상황. 하지만 그에겐 남모를 근심거리가 있었죠. 에블린 탈라골곤. 아름다운 갈색 눈을 가진 그녀는 무용수 출신으로 데이비스의 부인이었습니다. 스라엔 3살 된 딸 제시카와 13개월 된 아들 조슈아가 있었죠. 데이비스와는 바에서 만나 서로 한눈에 반해 결혼을 했죠. 데이비스의 어머니 마가렛과 양아버지 알렌은 에블린을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예쁜 손주들이 생긴 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 필리핀으로 향하는 동안 마가렛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는 한 통의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거든요. 사건 후 이틀이 지나서야 마가렛과 에블린은 드디어 얼굴을 마주합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아내. 둘의 만남은 슬픔과 위로가 섞인 눈물바다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블린은 마가렛을 보자마자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다짜고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지옥에서 돌아온 마가렛. 그녀의 눈엔 사악한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렛은 우선 경찰로부터 사건 정황을 전달받습니다. 경찰은 사업상 원한을 가진 누군가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종결시키려 했죠. 하지만 데이비스의 동업자이자 유일한 사건의 목격자였던 마틴의 이야기를 들은 마가렛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었죠. 마틴은 3명의 괴한이 아파트에 침입해 먼저 자신에게 총을 겨눴다가 얼굴을 확인하고는 다른 방으로 이동해 데이비스만을 살해하고 황급히 달아났다고 증언했죠. 당연히 경찰 신고도 마가렛에게 전화를 건 것도 마틴이었습니다. 사업적 원한이 살해 동기라면
데이비스와 한 배를 탄 동업자 마틴은 왜 그냥 누웠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괴한들이 이미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문을 열어 너무도 수월하게 침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괴한에게 집 열쇠가 있었다? 누가 봐도 에블린은 유력 용의자였습니다. 마가렛은 경찰에게 에블린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관심조차 주지 않았죠.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내미는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 필리핀의 공무원은 뒷돈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마가렛.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에블린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데이비스 사망 당일 누구도 에블린과 연락할 수 없었고 사건 후 얼마간은 전화를 사용한 기록도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시 집에 있었다던 에블린은 무장괴한들이 20분 동안 집에서 범행을 벌이는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며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하죠. 마가렛은 나는 내 인생에서 그보다 더 확신에 찼던 적이 없었다 라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떠나간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악한 에블린을 영원히 파멸시켜버리는 것뿐이었다 라고 말하는 그녀. 그녀의 독자적인 조사 과정은 필리핀의 부패한 경찰과 공무원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죠. 심지어 한 경찰관은 일이 잘못되면 당신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다며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죠. 영국 대사관 또한 그녀를 본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설득을 했지만 누구도 마가렛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아예 필리핀에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합니다. 계속되는 마가렛의 추적 끝에 의심스러운 에블린의 정체가 계속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우선 그녀는 결혼 당시 2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나이였는데요. 사실 17살로 언니의 출생증명서로 나이를 속여 결혼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냥 무용수 출신이 아닌 필리핀 홍등가의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13살부터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성매매를 시작한 그녀는 돈 많은 남자 하나 작업해 인생 역전하는 걸 목표로 삼아 살았다고 하네요. 데이비스를 꽉 물고 제대로 작업을 친 에블린. 데이비스의 도움으로 몸값 500파운드의 업소에서 탈출한 에블린은 그대로 결혼까지 골인해버립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한순간에 부유한 새 신부가 된 에블린. 돈 많은 남자 만나 업소 탈출이라는 인생의 과업을 이룬 그녀는 이내 기울어진 가세까지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대가족을 모두 집으로 불러들여 파티를 벌였고 그때마다 데이비스는 그들 위한 선물과 현찰을 두둑하게 챙겨 보냈다고 하죠. 당시 사건 관계자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는 건 그 가족 전체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데이비스는 그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음에 행복해했다고 전합니다. 진정한 호구의 사랑이네요. 하지만 데이비스에겐 남모를 진짜 근심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바로 에블린의 불륜이었죠. 에블린은 경비원이었던 아놀드 아도레이와 바람이 난 상태였죠. 그녀는 바람이 난 이후로 데이비스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자주 집을 비웠으며 항상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공과금은 연체되어 있었고 집안에 보관해둔 현금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스는 자신이 딸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내줬던 딸의 학비를 포함한 모든 생활비를 자신의 불륜남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탕진한 것이었죠. 심지어 에블린은 전당포에 결혼 반지까지 맡기고 돈을 받아 불륜을 즐겼다고 하네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나면 결혼 반지에 자식 학비까지 가져다 쓸까요? 또한 그녀는 집에서 파티를 벌일 때 남성들만을 불러 은밀한 파티를 즐기기도 했다는군요. 당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데이비스는 에블린의 모든 용돈을 끊고 네가 직접 벌어먹거나 대학을 가거나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살해된 채 발견되었죠.
마가렛이 불륜남 아놀드 아도레이의 사진을 목격자 마틴에게 보여주자 그는 당시 괴한 중 한 명이 맞다며 그녀의 추적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녀가 이렇게 밥상 다 차려놓자 그제서야 숟가락을 얹고 보려는 필리핀 경찰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불륜남 아놀드 아도레이와 그의 동료 알렉스 다가미 두 용의자가 체포되죠. 그리고 그들은 살인 혐의를 시인합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마가렛. 하지만 그녀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죠. 에블린이 관련된 살인사건이 맞다면 그녀의 손주들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일단 집에 함께 살고 있던 큰손녀 제시카는 마가렛과 함께 영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인사건을 너무 파헤치고 다닌 탓에 보복범죄를 우려한 영국 정부에서 아이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해주고 즉시 필리핀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덕분이었죠. 진작에 도와줬다면 이런 위험도 없지 않았을까요? 답답하게 짝이 없네요. 제시카는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13개월 된 조슈아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조슈아는 필리핀 외땅 지방 에블린의 친가에 있었기 때문에 데려가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온 뒤 하원의원, 대사관 직원, 경찰 등에 끊임없이 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슈아가 할머니를 보기 전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먼저 보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메일만 받게 되죠. 결국 그녀는 어두운 경로를 택합니다. 필리핀 현지 공무원들과 경찰들, 심지어 에블린의 가족에까지 뇌물을 져가며 조슈아를 무사히 영국으로 데려오게 되죠. 당시 조슈아는 누가 데려가지 못하도록 나무에 줄로 발이 묶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 영양실조와 각종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구출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시어머니 마가렛의 집념으로 아이들 모두를 빼앗긴 며느리 에블린. 그녀는 마가렛을 유괴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것은 즉 마가렛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곧바로 체포된다는 의미였죠. 모성애만은 남아 진짜 아이들을 되찾고 싶었던 걸까요? 아님 더 이상 돌아와서 들쑤시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 에블린을 무조건 감옥에 쳐넣고 싶었던 마가렛. 그녀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에블린에게 진정 참교육을 시키고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던 중 마지막 용의자 로빈 부타스가 현지에서 체포됩니다. 이전에 잡힌 둘은 에블린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부타스는 가명을 대가로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그는 에블린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살해되던 날 밤 집 앞 차에서 범행이 모두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털어놓죠. 소식을 들은 마가렛은 필리핀으로 향합니다. 기소된 것이 있었기에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당시 난 가야만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영국을 떠났다고 하네요. 멋지십니다. 다행히 그녀는 필리핀 현지의 배려로 체포되지 않고 에블린의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되죠. 에블린은 가석방 없는 40년형, 자백으로 감형받은 부타스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선고받았죠. 재판 당시 마가렛은 판사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수의 끝에 인간적인 용서와 마무리, 인도주의적인 인류의 아니요. 마가렛에게 그딴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가 영원히 아이들을 보지 못할 것이란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매일 느끼는 감정이고 그것은 어머니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감정이다. 나는 그녀가 매일매일 고통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재판 후 에블린에게 직접 다가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이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는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할 거야. 너희들의 엄마가 아빠를 죽였고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해줄 거야. 이 나쁜 년아. 에블린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신세나 다름없었는데요.
조슈아가 영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에블린의 가족들이 매달 마가렛으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에블린 몰래 아이를 넘겨주었기 때문이었죠. 돈으로 팔자 한번 펴부르다가 돈에 넘어간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땡전 한 푼 못 건진 채 징역 40년. 그녀는 매년 돈에 환장한 에블린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고 에블린에게는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저주가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 마가렛의 편지 중 일부 발췌. 친애하는 에블린, 내가 여전히 더러운 감옥에서 썩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쁘구나. 2014년 마가렛의 편지 중 일부 발췌. 내 아이들은 너를 아주 욕심이 많고 개 같은 년을 알고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단다. 2016년 마가렛의 편지 중 일부 발췌. 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예쁜 두 아이들의 사진을 동봉하마. 에블린은 저주의 편지와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겠죠. 복수의 화신 마가렛.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들을 위한 그녀의 복수는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묻지마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로 마무리되는 복수극보다 이런 이야기가 더 와닿네요. 현실적이고 감정에 충실한 결말이라 그런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어머니의 힘은 정말 위대하네요. 오늘 우리 모두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